결혼을 하다 보면 사귈 때는 상상 초월로 결정할 게 많잖아.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하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관해 많이 물어보더라고. 연애할 때는 뭐 그 결정이 나한테 삶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근데 결혼을 하니까 같이 사니까 진짜 조그마한 거 하나도 이제 너무 영향이 와.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매일인 거예요. 응.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문제는 뭐냐면 항상 내가 정리했으면 좋겠는 판데 내가 먼저 일어나니까 내가 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불가능. 이 사람이 접어줘야 되는데 이불을 아침에 개기 시작했다라는 결말이 날 때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찝어서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잘 만들었습니다. 되게 쉬워 보인다.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할 것 같아, 줄 것 같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잘 얘기해서 결정을 잘하면 된다. 이제 이러면 도움 안 되고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얘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불을 안개게 마음에 안 들었지. 그렇다고 이불 왜 하겠어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던 거야. 왜 침대 정리 안 해가 아니라 왜 나는 정리하고 싶은데 너는 안 정리하고 싶을까? 마치 한 가정 안에 신혼 부부가 있는데 한 명은 개고 싶어하고 한 명은 신경 안 쓴다.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손을 떼는 거지. 만약에 이 이슈와 나 자신과 분리하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한테 뭐라 하니까 이 의견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 그냥 나한테 뭐라 하는 걸 차단하고 싶을 뿐이 되면은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근본 원인을 생각을 해보잖아. 그래서 왜 이불을 안 갤까? 왜 나는 개고 싶어 할까? 일반적인 상식상은 갠다가 상식이지만 옳다라는 전제가 없다는 하에 왜 안 갤까? 안 개는 측 입장? 뭐 귀찮은 거지. 밤에 어차피 다시 자는 흐트러질 거고 나는 중간에 또 침대를 다시 쓸 것 같은데 굳이 이걸 깨끗하게 하면 뭐가 좋지? 정리하자 파 입장으로는 딱 일어나자마자 개면 뭔가 정신과 마음을 정리된 상태. 나는 좋고 건강하다라고 느꼈다 라고 우린 서로 얘기를 하지. 과연 어느 게 정말 더 나은 삶일까 그 생각이 딱 들잖아. 여기서 포인트는 더 설득력이 있어야 돼. 이런 사소한 거라도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는 사람이 이깁니다. 나는 가족간이라도 누군가를 바꾸려면 설득력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누군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누군가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타당할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럼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되셨었겠네요. 그게 더 나은 것 같다. 내가 투입할 리소스도 별로 크지 않다. 아침에 진짜 한 1분만 1분도 아니야. 30초, 20초 집중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로 한 거지. 그리고 해보니까 좋아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그래서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의 스텝을 다시 중간에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테이블 위에 올린다. 나로부터 객관화시켜서 좀 떼낸다 이슈를. 세 번째로는 이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한다. 해결 가능하면 마음을 먹어서 바꾼다라고 하는데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 둘이 생각이 다른 것들도 있고 투자를 어떻게 할까 어떤 비중으로 할까라고 논의를 할 때 아직 둘 사이에 좀 합의가 안 돼서 문제없이 투자에 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잖아. 어떻게 우린 이룰 수 있었을까? 완벽한 해결이란 건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서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도 누가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고 설득시킬까라는 과정인 것 같아요. 중간에 목돈이 생겼을 때 제가 PPT 준비하듯이 이게 뭐를 위한 선행 지표고 이게 요즘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하자라고 해서 설득을 하니까 오케이 나 그거 설득은 됐어 그럼 여기다 넣자라고 해서 그 네 번째로 이슈랑 이 사람이랑 분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운동하지 않는 행위로 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딱 싸우기 좋은 포인트인데 그럼 너 왜 운동 안 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람은 왜 운동을 못할까? 근데 그 얘기를 같이 얘기하잖아. 맞아. 그 본인 이름을 대면서 왜 종민이는 운동을 못할까? 둘 다 딴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하잖아. 그치. 막 왜?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 이슈는 현재 진행형인. 요즘 나아지고 계세요.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전에 가장 전제로 깔려야 되는 몇 가지 양측이 지켜야 될 태도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이슈를 말하는 사람이 우선 자기 감정이 배제된 채로 얘기를 해야 돼. 너 왜 이불 안 개?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잖아. 그치. 이불 개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불을 못 깰까? 이렇게 감정을 좀 빼고 얘기를 해야지 싸우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 때는 둘 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컴플레인을 해도 그냥 알았어 내가 더 잘할게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결혼하면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컨디션이 나쁘거나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옆에 있게 되기 마련인데 이때 아젠다를 들이밀면 사람이 항상 좋게만 말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항상 상대를 살펴. 얘가 지금 이 말을 들어도 괜찮은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태가 좀 아닐 것 같으면 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항상 봐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요거를 서로가 잘 알고 있어야 안 싸우는 거야. 맞아. 근데 또 이거를 눈치 본다고 말을 못 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부회고를 하잖아. 그치. 여러분 저희가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에 부부회고라고 한 주를 돌이키는 회고를 하는데 매주 반복하는 이 시간이 이 시간 둘 다 감정적으로 준비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건 이 시간에는 뭔가를 얘기를 할 음, 거다라고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 마음도 준비가 돼 있고 음. 내가 할 말도 준비를 다 해서 소통이 되는. 그래서 저희가 부부 회고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 시간에 서로 얘기해서 되게 그게 좋았던 것 좋지. 같아요. 매일 같이 산책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때는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를 하는 시간이라면 회고 때는 의사결정을 주고받아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 맞아. 다음은 절대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24시간 우리가 같이 있는데 내가 강요를 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지고 특히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절대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서로 얘기를 해갖고 그건 좋은 목표지 하고 공감은 했어. 아예 아무 행동도 안 한다? 이제 이러면 그건 문제인데 뭐라도 하고 있는데 그게 속도가 느리다. 이때가 진짜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리고 강요하지 않는 거. 마지막으로는 상대의 생각의 로직을 잘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다른 가치관과 기질을 가진 사람 둘이 만났으니까 이해 안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이걸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이 MBTI인 것 같고 종민님은 INFJ이시고 저는 ESTJ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줘도 상처받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바꿀게 그러면.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고 이성적인 편인데 종민님은 피드백을 준다거나 감정적으로 말을 들으면 많이 상처받는 스타일이고 세상에 대응하는 방식도 나랑 다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의 생각과 뭐 행동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은 알 수 있는데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사람에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좀 더 핵심을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우리 상담했을 때 그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충 파악은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 기질들은 어디서 왔는가 요거는 알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부부 상담을 가서는 MBTI보다 좀 더 깊숙하게 각자의 생각 로직이라거나 이 사람의 영린 같은 거 있잖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진짜 삶의 트라우마?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좀 더 잘 알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갔었었고 나 같은 경우는 상대에게 성과로서 나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이라고 그러셨잖아. 그래서 둘이 같이 있을 때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누구도의 잘못도 아닌데 예를 들어 컵이 혼자 있다가 깨져. 그러면 제가 미안해. 이제 이 소리가 바로 나와요. 이게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는 걸 그때 좀 많이 깨달았고 종민님 같은 경우는 그때 뭐라 하셨지? 지배라는 게 꼭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막 쥐어고 누르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공포가 커갖고 뭐가 됐든 통제가 되는 거를 원하는 나의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근본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도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신기하다. 하게 되는 것 같아. 상담이란 게 내가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고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알라고 가는 거지.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이거는 정신건강계 건강검진 같은 것 같다. 심리에서의 건강검진. 여기까지가 저희가 3년 동안 이제 그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방법을 이제 공유 드려봤고요. 막 싸우는 거. 근데 우리 이 영상 찍기 전에 살짝 싸웠잖아. 안 싸웠던 방법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 영상 찍기 전에 살짝 싸웠어. 싸우지 않고 갈등 상황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많이 달래드렸어요. 달래드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고 저희가 갈등을 잘 해결했던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결혼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편히 물어봐주세요. 안녕. 내가 지적해서 마음이 상했지. 이제 틀릴까봐 말 못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또 맥락에서 벗어나. 이제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해. 응? 어차피 다 편집하면 되는데. 그래. 야. 왜? 이거 참 로직이 참 어렵네. 이게 로직 참 힘들다. 힘든 로직을 가진 분이에요. 섬뜩하게. 힘들해. 이거 나중에 비컷에 쓸 거야. 이러고 미드남을 15분 동안 달래줬다고 한다. 막 싸우는 거.